조국 혁신당 대표의 회고록에도 등장하는 김재윤 전 의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의 하명 수사가 빚어낸 대표적인 정치 탄압 사례입니다. 하명 수사.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위에서 아무개 죽여, 살려 하는 부당한 지시에 의한 수사를 말하지요. 하명 수사. 검찰로부터 사방팔방 압박을 받은 서울예술종합실업학교라는 학교의 이사장 진술만으로, 그 입에서 나온 진술만으로 한 정치인이 쓰러졌습니다. 2심에서 무려 4년형을 선고받았던 그가 바로 김재윤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재형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재형.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발탁된 최재형. 최재형은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이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고 국민의힘으로 건너가서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입니다. 22대 때엔 낙선했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검찰의 정치 공작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판사 최재형을 왜 감사원장으로 기용했을까? 동지적 관계인 김재윤 전 의원은 감옥에서 분개하며 살았고 나중에 풀려났는데 최재형의 임명 가능성이 보도되자 제발 그 사람 임명만은 피해달라고 청와대 쪽에 간절히 호소했음에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사면에 신중하겠다며 억울하게 구속된 동지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재윤 전 의원입니다. 김재윤을 죽인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발탁했으면서 김재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는 못해도 위로는 해줄 수 있는 사면 조치를 끝까지 회피했던 사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면은 원칙과 정의에 맞게 쓰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치인들이나 검찰 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을 풀어내는데 먼저 쓰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재윤 전 의원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사면은커녕 억울한 판결을 내린 최재형을 영전시킨 것이죠. 결과적으로 김재윤 전 의원은 분노와 절망 속에 허우적대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당시 국회에서 김재윤 전 의원의 고통을 대변했던 안민석 전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현 의원의 진실을 아는 변호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은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서 4년형을 독방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민성이라는 사람이 이 수사 초기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백했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의원에게 돈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던 김민성은 교비 횡령으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 대검 수사부장을 지낸 유모 변호사를 찾아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변호사는 김재윤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성이가 유모 변호사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돈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유모 변호사가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신계륜 의원도 걸려서 1년 6개월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1년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 변호사는 당시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이셨던 박영선 의원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민성이 김재윤에게 돈을 주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유모 변호사가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김재윤 의원이 추록하고 난 다음에 김민성 이사장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생사람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치 인생을 파탄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기획수사에 대해서 김민성 이사장인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찌어찌해서 김민성과 김재윤 두 사람이 나눈 녹취록을 KBS 식사 직격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자, 김재윤, 김민성 두 사람이 만납니다. 김재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자는 이유가 뭡니까? 김민성,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김재윤,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 사죄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 용서를 구하는 게 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김민성, 죄송합니다. 김재윤, 용서를 구한다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김민성, 제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윤, 무슨 상황이요? 얘기해봐요. 그 상황이 뭔지. 그래서 막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살고 싶어? 진실을 말해. 김민성 씨가 비리가 많아가지고 검찰이 김재윤한테 돈 줬다고 얘기해. 그럼 봐줄 테니까. 허위사실이라도 얘기해.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라고 겁박을 했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은 당시 야당 정치인 죽이기를 위해서 날조된 사실로 김재윤 전 의원을 비리 인사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었고 정치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 집권 내내 사면에 신중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태도가 달라졌어요. 재임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면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퇴임한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정 인물의 사면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특정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현직일 때는 하지 않았던 일을 왜 퇴임 후에, 그것도 자기와 가까운 인물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당선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후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원칙이든 명분이든 그딴 건 다 집어치우고 체면도 염치도 다 지워버리고 검찰개혁을 약속하고도 결국 해내지 못했던 대통령, 검찰의 정치보복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박근혜 씨는 사면했던 대통령, 그가 이제 와서 조국 전 장관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김재윤 전 의원의 비극을 떠올린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서는 죽는 날까지 침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외면한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의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온정일 뿐인 것이죠.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심을 봐야 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억울한 동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역사적 평가를 좌우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김재윤 전 의원을 외면했고 그 결과 한 동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그의 행보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쥐었을 때는 차갑게 외면하다가 권력을 내려놓은 다음 자기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과연 정의입니까? 고 김재윤 전 의원이 만약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신의 모순된 행보를 돌아보고 자신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누르지 못해 죽었거나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의 명예회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 김재윤 전 의원의 넋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면서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죽비를 내리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